조사 6번 받았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2년간 6번이나 조사하고 아까 뭐 새벽 6시까지 그러는데 저도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통신내역조회 서영교 위원장님 뭐 통신내역조회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핸드폰에 있는 한 9,000명 그 사람들 통신내역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내역조회했어요. 내 저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처남 저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초등학교 동기들 뭐 대학교 동기들 전부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저 2년 동안 저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집에 아파트에다가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뭐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검사가 형사상의 책임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까 뭐 국힘당 의원님들이 뭐 가족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무슨 하소연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방지가 돼야 됩니다. 형사소송법도 개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혐의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저 무혐의 받았다 다 합니까?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우영 씨 왔었지만은 조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예. 네. 조금 전에 그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법과 원칙 이런 얘기 하시던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수사 전 과정이 저는 불법으로 점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돼서 여기에 따른 처벌을 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매우 오랫동안 참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법무장관 한동훈,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재 국회의원 박종훈 세 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재판하고 열심히 소송해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통화 녹취소 조작, 그게 이제 강백신 팀에서 저를 수사할 때 제가 이제 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앞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걸 법정에서 제출을 했는데 제 사건에서는 지금 오늘 조우영 씨 나와 있지만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90분 동안 만난 적만 있어요.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통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일민 검사 나와 있는데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는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그걸 압수해 갖고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도 전체를 강일민 검사가 지휘해서 D넷에 올라갔어요.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저는 또 오늘 여기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아파트 복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에? 압수수색 영장을 안 갖고 그 영장 와서 지금 네? 영장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제 휴대전화를 밑에서 검사가 영장을 들고 오더라고요. 한 20분 후에. 그리고 그 영장을 저한테 주면서 제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갔는데 당시 제 휴대전화가 삼성 갤럭시 S22였습니다. 집문 방식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었고 근데 그 휴대전화를 본인이 임의로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냐고 하니까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식탁 위에 보니까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열었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바로 봉인지에 넣어야 됩니다. 휴대전화가 오염되지 않게. 근데 제 휴대전화를 열어갖고 4시간가량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찍어서 어딘가로 계속 보내고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전 8시 50분경 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제 휴대전화가 검찰의 압수수색 봉인지에 밀봉된 것은 오후 5시 반입니다. 8시간 동안 본인들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뉴스타파 그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디지털 포렌식 하러 갔더니 휴대전화를 또 바로 포렌식을 안 해요. 포렌식 하다가 먹통될 수 있다고 캠코더로 제 휴대전화를 4시간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한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수사 결과 재판하고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희의 범죄 사실이 나왔나요?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나와요?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왔어요. 예. 제가 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들으세요. 예. 아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예, 한 말씀만 좀.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요 사연이 뭐 여야의 정치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여야 과정 속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좀 들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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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국힘당 의원님. 예, 김우철 참고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미안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국힘당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조사받으면요. 검사가 이미 질문 답변지를 책처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검사님한테 이 질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벽 한 4시나 5시 돼가지고 그 이제 인쇄를 해서 그걸 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참석하에 그 조서를 다 보면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할 때는 이재명 물어서 내가 그거는 관계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알았다 해놓고는 왜 이 서류에는 다시 썼느냐, 이거 지워달라 이러면요, 이거 어디 등록돼서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거 삭제 줄 긋고 지장 찍어라 이럽니다.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선진화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고치라고 제가 오늘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선거 끝나면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직자들이 전부 다 검사한테 가 사전에 조사받고 당무 집행해야 됩니까? 저는 엄연히 민주당 당직자고 제가 대외적으로 윤석열 명예훼손한 사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훼손했는 게 있으면 첫날 조사에서 이미 저는 유죄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국힘당 그러면 당직자는 선거 끝나고 조사받습니까? 그래. 예. 네. 검사의 답변 기회를 좀 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아니, 안내실 수사팀 써놨다가 기자분이 생을 달리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억울함도 하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데 알고 계시니까 말씀이. 네, 잠깐만요. 이거 예. 김승원 의원님. 자, 특별하잖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는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알게 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김만배 씨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아마 그분의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아마 그 농산물을 김만배 씨에게 고맙다고 보냈던 것 같고, 김만배 씨가 반복해서 받는 그 과일 상자가 미안해서 과일값을 좀 챙겨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걸 이 분과 김만배가 작당 모의를 한 하나의 증거처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김만배와 작당 모의를 한 것처럼 수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기록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분께서요. 네, 이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들었네요.